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프린트를 좀 보시면요. 프린트 1번부터. 1번. 옛날 기출문제긴 한데, 자,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다. 가묘, 장래의 묘소, 이런 건 분묘가 아니니까 분묘기지권이 안 생기고, 분묘가 아니니까요. 시신은 안장되어 있어야 되고, 2번. 평장이나 암장이면 또 안 되는 거죠. 봉부는 있어야 되는 거고. 3번.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주위의 공지에도 미친다. 빈 땅에도. 사성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지만 공지에는 미치고. 4번.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에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하는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죠. 4번이 틀렸네. 기존 분묘 그대로 둬야 돼요. 새로운 분묘 설치도 안 되고 합장하기 위해서 단분이나 쌍분 형태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원칙은 이장도 안 되고 원칙은.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 수호 그리고 분묘가 존속하면 존속한다. 제사 지내면 계속한다. 그런 말이죠. 분묘가 멸실하면 소멸. 멸실이 일시적인 멸실이면 소멸하는 게 아니고 멸실 나오면은 그냥 멸실인지 일시적인 멸실인지 보면 되고. 그다음 2번. 계공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중개령이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거. 제가 문제를 좀 바꿔봤는데 1번. 문중 자연장지예요. 자연장지. 묘지가 아니죠. 묘지라면 허가를 받는 거지만 만들 때 이건 자연장지니까 신고를 하는 거지. 신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틀린 거 느낌 오세요? 이게 묘지라면 맞지만 자연장지잖아. 자연장지는 법인만 허가, 다른 건 다 신고. 자연장지는 정부가 권장하는 거라서. 2번은 매장한 자는 누구나 다 신고하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에 묻든지 간에 신고해라. 시신을 묻은 사람은.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거 혹시 채권인가요? 아니죠.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권. 채권적인 권리가 아니라. 4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면 계속해서 인정되는 거 맞고. 5번 법인 묘지는 10만 이상이죠. 전체 면적이. 개인 묘지는 30, 30 똑같고 나머지는 100, 1000, 만이 아니라 10만. 법인 묘지만 이상, 다른 건 다 이하. 개인 묘지는 30, 30 똑같다. 묘가 한 개니까. 가족 묘지는 100, 종중, 문중은 1000, 법인은 10만 이상. 10만 이상. 원래 문제에서는 이게 가족 묘지였죠. 가족 묘지가 100 이하다. 그건데 제가 한번 법인 묘지로. 3번은 농지법. 작년 문제를 좀 바꿔봤는데요. 틀린 거.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증을 내는 게 아니죠. 경매 시에 농지증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언제까지? 낙찰받고 매각 결정일까지 나중에 갖다 내라고. 그래야 허가 결정 떨어지니까. 매수 신청은 경매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경매에 참여할 때 농지증을 내는 게 아니다. 낙찰받고 매각 결정일까지 나중에 갖다 내는 거고. 2번은 개인 소유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주인법, 상위법, 농지법도 공통이에요. 농지법도 마찬가지다.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된다고. 면책적 채무인수. 3번은 뭐가 키워드? 협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했대요. 협의 밑에다가 국가기관. 지들끼리 협의를 한 거예요. 필요 없죠. 협의는 농지증 발급 면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였으면 어떻게 되는데? 허가나 신고였으면 필요하죠. 허가나 신고는 국민인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니까. 나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농지증이 필요한데 이거는 농지 전용 협의니까 국가기관이니까 면제가 된다. 맞는 거고. 4번은 농지증,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농지증 발급 안 받았대요. 그래도 매매 계약은 유효. 다만 등기가 안 되죠. 농지증은 등기할 때 필요해요. 근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렇게 계약은 유효 이렇게 되는 거고. 5번은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농지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 서면 계약이 원칙. 또 몇 년 이상으로 해야죠? 임대차?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했던 거. 그렇죠?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농지법은 3년. 짧은 거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건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도 다 공통이다. 네, 서면 계약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 4번은 보증금 1억 2천. 자, 1억 2천은 뭐를 말해준 거예요? 27회 기출문제인데 전국에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그거죠. 지금 서울에서 1억 1천이잖아요. 1억 2천은 서울에서도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1번 주택인도 주민등록 맞췄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대.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뭐는 안 생겨요? 우선면제권은 안 생겨. 확정일자는 뭐 요건? 우선면제권. 그건 안 생겨요. 그러면 주택 경매 시에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우선면제권. 근데 확정일자 안 받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면제권 자체가 생기지가 않았는데 확정일자, 우선면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우선면제권이 안 생긴다고요. 틀린 거 이거. 뭐를 물어보나를 잘 봐야죠. 2번은 대구에서 보증금중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인정이 안 된다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그렇게 해요. 대구에서는 6천만 원 이하일 때가 소액 임차인. 대구일 때는 뒤에 해설을 보시면 되고 어차피 그걸 다 외워라 그게 아니에요. 금액을 크게 준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예. 그래서 그냥 서울특별시만 좀 잘 기억하자. 서울특별시만. 그럼 질문. 서울에서 1억 1천이잖아요. 1억 1천이 그냥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환산보증금이에요? 주임법에서? 주임법에서 1억 1천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 1억 1천이 단순 보증금,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상임법이 환산보증금. 주임법은 그냥 보증금이에요. 적용이 잘 된다고. 원래. 지금 1억 2천이니까 적용 안 되는 거지. 대구에서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액 임차인이 되면 일부를 받잖아. 일부 받는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거 실수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최우선 면제 그 적용되는 그 보증금인지 얘가 적용됐을 때 얼마 받는지 그거 다른 거잖아. 그죠? 서울에서는 1억 1천 이하일 때 얼마 받는 건데요? 3,700 그런 거죠. 대구에서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 그렇게. 근데 그건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2번 틀린 거고 3번은 다세대는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공동주택이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죠. 지번까지만 하면 안 되잖아. 틀린 거고 다가구가 단독주택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저당권액기에 주택을 경납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답은 4번. 찍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게 뭐였죠? 이거 있잖아. 지난주에도 어려웠던 거.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고 얘 1억이고 대항력권 확정일자 다 갖췄어요. 후순위 저당권 설정됐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되면 이게 5천이었으면 5천이 증액되면 여기 5천이 붙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3번 임차인처럼 이렇게 붙여야 한다고요. 1번, 3번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되면 이렇게 묻는 거고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요. 이 저당권이 밑으로는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으면 낙찰자가 이걸 주는 거고 지가 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라고 했어. 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얘가 1순위로 받고 얘가 2순위로 받아요. 달라고 하면. 그러면 1억 5천을 배당을 할 때, 이걸 배당할 때 얘가 1억을 갖고 얘가 5천을 갖고 증액된 건 못 받고 끝난다고. 증액된 건. 저당권 밑에 붙으니까. 그리고 낙찰자가 찾아와서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한다고 지금. 나가야 된다고요. 왜? 위에서는 다 받았잖아. 위에서는. 근데 밑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이거는.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5천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판례가 그래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밑에부터 후순위 임차인처럼 후순위 임차인처럼 됐으니까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거잖아요. 저당권에게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 낙찰자잖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증액된 거를. 답은 4번이었고 5번은 다 같은 날짜면 누가 선순위예요? 저당권이 선순위죠. 다 같은 날짜면 저당권은 그 날짜고 임차인은 다음날 영시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가 아니라 저당권이 임차인이 우선하는 거지. 그렇게요. 그 다음 5번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를 보세요. 이제 최근 문제들은 풀만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대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려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 제공이 집을 비워주는 거. 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기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맞죠?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 된다. 이렇게. 언제 집을 비워줘야 돼요? 보증금 받을 때. 우선 매조건을 행사해서 보증금 받을 때 비워줘라. 경매 신청할 때는 비워주는 거 아니다.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고 이거. 2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맞는데 자 이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선 매조건이에요? 최우선 매조건이에요? 지금 최우선 매조건 그런 말은 없잖아. 최우선 매조건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2번은 최우선 매조건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최우선 매조건이라고. 왜? 보증금 중 일정에. 보증금 중 일정에 이 말이 보이면 눈치를 채야 돼. 아 이거 최우선 매조건이구나. 그렇게요. 단어 보고선. 최우선 매조건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은 최우선 매조건이 인정이 안 돼. 근데 최우선 매조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게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매조건. 아까 확정일자 그럼 뭐다? 우선 매조건.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우리가 단어 보고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된다고. 지금 눈치가 너무 없으세요.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매조건이다. 인정이 안 된다니까 맞다. 3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임차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밑에다가 임차인. 임차인이에요, 얘가. 임차인이 임차인 동의 얻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임대인 동의 얻어야지, 임대인 동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작년에 처음 나왔어. 작년에. 틀린 거. 3번이었고 4번은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1개월 이내 상속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족 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만. 함께 안 살면 공동상속. 그렇게. 상속인은 2촌 이내. 지금 상속인이 없으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하면 된다. 거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혼 배우자죠. 그 밑에 적어놔야 돼. 불륜, X. 불륜 아니야 이거. 혼인신고만 안 한 거죠. 정상적인 부분인데. 제 수준이 그래. 그런 거밖에 모르겠어. 불륜은 아니다 이거. 5번.
주택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미등기 전세죠.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걸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다?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거 적용 안 된다. 적용되는 걸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다.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 내용이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거든요. 상위법도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 안 되고 미등기 전세 적용되고요. 상위법도.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틀린 거는 3번이었고요. 작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거 문제를 다시 보니까 어렵네. 그렇죠. 쉽지가 않네요. 그 주임법 문제가 중개실무로 나왔을 때 쉽게는 안 나와. 이 정도가 쉽게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죠. 아까 보세요. 아까 4번 문제, 27회 때 문제 이거 얼마나 어려워. 되게 어렵잖아. 보통 이 정도 수준이고 쉽게 나온 게 5번 문제처럼 작년 문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나마 작년에 법이 막판에 바뀌고 하는 바람에 문제를 쉽게 내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서 따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건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야, 이거.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걸로 그냥 푸시는 거라고요. 얘는.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못 풀면 허무하죠.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잘 버텨봐야 돼. 따로 어떻게 공부하시거나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또. 6번도 보세요. 이게 옛날 기출문제를 제가 좀 바꿔봤는데 숫자가 좀 바뀌었으니까 6번이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계산 문제가 이게 민법에서는 이런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중개실무에서 나왔었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죠. 지금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꿀 때 어떤 제한이 있죠? 1할 10% 그리고 기준금리 그냥 1.5로 하래요. 1.5%로 1.75지만 더하기 3.5%죠. 그럼 이거 몇 프로예요? 5%.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거 5%를 초과할 수 없다. 5%가 되죠. 그러면 지금 7천만 원을 내리고 3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려는 거야. 그러니까 3천만 원 돌려주면서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어떻게 하는 건데요? 0.05%니까 0.05 그럼 얼마? 150만 원. 이게 뭐다? 월은 12로 나눠야죠. 그럼 얼마 나와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 계산기가 있다. 계산기로 하면 되지. 12로 나누면 얼마 나와? 12만 5천 원 나오죠. 4번. 4번. 그것들.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상인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주임법은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만. 상인법은 숫자가 너무 복잡하다고요. 곱하기 4.5니까. 상인법은. 더하기 4.5%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상인법을 바로 보면 되죠. 662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662페이지 상인법 662페이지 상인법은 주임법과 차이점 위주로 보시는데요. 상인법이 더 어려워. 주임법보다. 이게 먼저 적용 범위에서 뭐 상가건물 적용되는 거 당연한데 보증금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663페이지에서 보증금 제한. 근데 이 금액이 또 바뀌었으니까 기억. 서울에서 6억 천 아니죠. 얼마예요? 9억 바뀌었고. 과밀억제권역 부산 인천 얼마예요? 6억 9천. 그렇죠? 6억 9천. 그리고 다른 광역시는 5억 4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바꿔주셔야죠. 서울은 9억.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6억 9천. 다른 광역시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를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고 이하면 적용되고. 주임법은 그런 게 없거든요. 상인법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었어요. 상가예요. 상가. 보증금 시험문제 나왔던 건데 보증금 5억에 월차임 월세가 500이었어. 얘는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 밑줄 그어놓고 부자 이렇게 적어놔야지. 부자잖아. 예.
부자잖아, 부자. 10억 적어놔야죠. 10억. 그러니까 이 보증금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환산보증금. 10억으로 판단하니까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9억 초과됐잖아. 상위법은 환산보증금. 보증금 제한이 있고 그것도 환산보증금. 9억이 환산보증금이라고. 다 환산보증금이야. 근데 그냥 적용이 안 된다, 끝. 그러면 될 텐데 적용되는 놈도 있어요. 그게 짜증나는 거지, 이제. 자, 이렇게 보증금이 10억인데 적용되는 게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대항력. 대항력은 뭐죠? 새로운 주인이 안 나갈 수 있는 거.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대항력. 두 번째,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기한 포함해서 10년 되는 거. 계약갱신요구권. 세 번째, 권리금 보호. 네 번째,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상위법은 3기죠? 연체 시 계약 해지. 그 다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거. 표준계약서 2가지가 있어요. 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 적용이 돼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거. 이렇게 5가지만 적용이 돼요. 보증금이 커도 적용되는 건 5가지. 다른 건 적용이 안 된다. 딱 5가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적용 안 돼요? 우선면제권. 확정일자 받아도 이 임차인은 우선면제권 인정이 안 되고 또 최단 존속기간 1년 그것도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로 하면 임대인도 6개월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그런 것도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적용되는 거 5가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 안 된다. 그렇게. 자, 질문. 5% 초과 금지 올릴 때 증액 시에 5% 초과 금지 적용돼요, 안 돼요? 보증금이 10억이래요?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된다고. 그러면 임대인이 이런 경우에 왕창 올릴 수 있다고요. 적용 안 되니까. 이 5가지만 적용된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예. 민법에서 또 중개실무에서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있죠? 663페이지 맨 밑에 왜 여기 책에는 6가지가 있는 거냐면 니은과 디귿을 같이 묶어놔야 되죠. 니은과 디귿이 계약갱신 요건에 관련된 거잖아. 계약갱신 요건 10년 되고 10년으로 돼요. 10년 기간 내에 1년마다 올릴 수 있는 것도 적용이 돼요. 그것도 간주 규정도. 그래서 요 5가지를 니은 디귿은 묶어놓고 그냥 계약갱신 요건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니은 디귿은 뭐 계약갱신 요건 10년으로 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틀리니까 너무 쉬워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 664페이지에서 대항력 양가로 1번 등기가 없을 때 대항 요건을 갖춰야죠. 대항 요건이 뭐죠?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한때는 X, 신청한 때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건물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신청한이 키워드예요. 한때는 X, 신청한 때는. 그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밑에 판례 밑에 양가로 2번 이게 또 공통이라고 있죠. 주인법, 상위법, 농지법 공통.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되니까 양가로 2번은 뒤에 가로하고 대항력 규정 적용돼요. 대항력 규정. 이게 대항력이 있을 때는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항력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 이 양가로 2번이 적용돼요? 보증금이 10억일 때? 적용돼요, 안 돼요? 양가로 2번이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게 대항력 규정이래요. 그러면 보증금이 10억일 때 적용돼요, 안 돼요? 되잖아. 적용된다고. 대항력은 2가지 의미가 있다. 안 나갈 수 있는 거,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대항력이 의미라고요. 이거 적용이 돼야죠. 이거 대항력 규정.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면책적 재무인수여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상위법 판례들은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상위법 관련 판례들은. 자, 판례에서 1번 판례는요 폐업하면 끝나는 거죠. 폐업했다가 다시 했대요. 옛날 게 유지가 돼요?
아니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지.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여도 옛날 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폐업하면 끝난다. 그거고 2번은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건 똑같고 3번은 간접 점유 등 실제로 장사를 안 하고 있대요. 전대차 등 해서. 간접 점유는 괜찮아요. 근데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전대차가 돼서 간접 점유가 돼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얘가 장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형식만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있고 장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주인법도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위법도 장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늬만 사업자 등록 갖추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전대차가 되면 누구 명의 사업자 등록이 돼요? 전대차가 되면 전차인 명의에 되죠. 주인법도 전대차가 되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 상인법도 전대차가 돼도 괜찮아요.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니까. 다만 전차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고, 그때 그게 3번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다음 4번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에 있대요. 그 중간에 끼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죠. 이거 사실 주인법도 공통이에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간 거야. 대항력권 갖췄대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 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중간 처분 실효. 중간에 낀 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거고. 5번은 일부 임대차면 도면 첨부해야 된대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주인법은 이런 게 없죠. 상인법만 도면 첨부. 그래야 대항력이 있고. 5번, 6번도 뭐 비슷한 판례니까요. 도면 첨부해라 뭐 그런 것까지만. 5번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만. 됐고. 옆에 665페이지에서 보증금 회수, 우선매제권 내용은 똑같아요. 확정일자, 우선매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내용 똑같은데 확정일자를 누구한테? 관할 세무서장. 예전에 한 10년 전에 상인법에서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받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와장창 틀렸어.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거잖아. 상인법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장인데 동사무소로 나왔는데 그걸 또 틀렸다고 이게 또. 예. 몰라서 틀리지는 않는다. 잘 봐야 된다. 관할 세무서장. 그리고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은 665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때 건물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받을 때 비워줘라. 그런 말이죠. 우선매조건을 행사해서 보증금 받을 때 비워줘라. 그런 말. 그건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양가로 2번은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자,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권. 그건 내용이 똑같다고요. 주인법, 상인법, 우선매조건, 최우선매조건 내용은 똑같아요. 확정일자, 우선매조건, 후순위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매조건,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런 내용들은 똑같다.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매조건이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기억,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인데 6,500만 원이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환산보증금. 아까 주인법은 1억 1,000이 그냥 보증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인법은 환산보증금. 적용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금액도 낮고 환산보증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상가였어요. 서울에서 상가. 보증금 1,000이야. 월차임, 그러니까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이 사람 최우선 변제권 적용돼요 안 돼요? 인정돼요 안 돼? 보증금이 1,000에 60만 원. 얼마예요? 7,000이잖아. 7,000이니까 6,500 초과니까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못 받아. 이 사람도. 그렇게 지금 돈 많은 상인이 아닌데도 1,000에 60인데도 보호를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상인법은 최우선 면제가 잘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금액도 낮고 환산보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됐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정도만 잘 보면 되겠다. 요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바뀐 거예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보증금만 바뀐 거예요. 서울에서 6억 1,000에서 9억으로 바뀐 거는
법 적용 여부 그것만 바뀌었고 최우선 면제는 안 바뀌었다고요. 최우선 면제는. 됐고 66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은 최우선 면제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라.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최우선 면제는 경매가 이미 개시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인정이 안 돼요. 주임법 상위법 공통.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이에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춰라.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잖아요. 대항 요건까지만 갖추면 된다고. 최우선 면제권은. 근데 그거를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라. 그렇게. 그리고 3번도 똑같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고요. 보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최우선 면제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잖아요.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뭐다? 최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최우선 면제권 이렇게 잘 안 나와. 아까도 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럼 이거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된다니까 맞다. 4번은 환산보증금이다. 상임법은 최우선 면제 판단하는 그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다. 그리고 5번은 2분의 1까지만 인정되겠다.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이 1억이면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로. 주임법 상위법 공통. 임차인이 여러 명이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고. 그 다음 667페이지에서 임차권 등의 명령제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동일. 완전 똑같아.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권 인정 안 되는 것까지 똑같다. 완전 똑같아요. 그럼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임대차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기간 중에. 맞아요? X.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면 그때 하는 거지. 임대차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668페이지에서 임대차 기간, 갱신, 소멸. 기간은 최단 조속 기간 1년.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임대인은 빼박 1년. 임차인은요?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주장할 수 있잖아. 임대인만 무조건 1년. 이게 이런 조문도 보증금이 10억이다. 그럼 적용이 안 된다고. 이 최단 조속 기간도 한번 시험에 났었어요. 보증금이 큰 이런 10억인 임대차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이 5가지만 적용되니까. 그래서 10억일 때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임대인도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상위법이 적용될 때 그렇다는 거지. 상위법이 적용이 되면 임대인은 빼박 1년,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옆에다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주임법, 상위법, 공통. 임차인이 보증금 받아야 끝나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끝났어,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거로 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양가로 2번 계약갱신 요건 별표고 올해 나올 확률이 무진장 높죠. 올해 나올 확률이 높은 건 계약갱신 요건과 권리금 보호예요. 2가지. 계약갱신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해와요. 연장 요구를 해오는 거야. 그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주죠. 언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지 그 시기도 잘 봐야 돼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렇게.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X.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는 어디 한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하는 건 권리금 보호에서 임대인 방해행위야. 임대인이 방해행위하는 기간이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그거 슬쩍 따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모의고사에 내봤더니 다 틀려. 많이 봤거든, 그거를. 이거 잘 봐야 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지 거기다가 종료시까지 X.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보면 기억 3기차 면체는 쉽고요. 그리고
리을만 크게 별표를 칠해주세요. 리을만 정말 민법이나 중개실무나 무진장 나왔어. 리을이. 불법 전대,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만 전대해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부만 전대해도. 그리고 미음은 임차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거. 중과실 파손. 중과실 파손에다 동그라미고. 그리고 시옷은요. 점유 회복이 필요한데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서. 대부분 철거가 또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중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두 가지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과실 파손 X, 일부 철거 X. 아까 일부가 되는 건 뭐였는데요? 불법 전대, 동의 없이 전대한 거. 그때 되는 거지.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기억 같은 거는 쉬운 거고 리을, 미음, 그리고 시옷 요 세 가지를 잘 보자. 요 세 가지를. 특히 리을을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만 전대해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옆에 66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이죠. 포함. 위에다가 제외 X. 포함해서 10년이에요. 처음에 1년이었으면 9년 추가 가능하다고요.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래서 그 10년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올릴 때 1년마다 올릴 수 있는데 상위법이 적용되면 5%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야. 10년 끝나고 왕창 올릴 수 있어요. 주임법은요. 2년 끝나면 재계약이잖아요. 그때 왕창. 근데 상위법은요. 10년 끝나야 재계약이에요. 그때 왕창 올릴 수 있는 거야. 상위법이 최대 장점. 3번은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임차인을 대위해서. 질문.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차인 권리예요? 전차인 권리예요? 누구 권리야? 당연히 임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인이 자기 걸 행사하는 게 아니니까 대위해서 행사해야지. 임차인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라고요.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그렇게 하고 동그라미 4번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거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죠. 1년마다 올릴 수 있다고요. 1년마다. 그렇게 올릴 때 5%까지 5%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10년 끝나면 왕창이 되는 거고. 법정갱신 따로 있네요. 계약갱신 요건 법정갱신이 따로 있어요. 따로. 별개. 계약갱신 요건 법정갱신이 따로다. 근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임대인이 기간 만료 6월부터 또 1월까지 사이죠. 아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예요. 종료시까지 X.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예요.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되는 건데 거기다 옆에 적어놔야 돼.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임차인 쪽은 규정이 없다. 이렇게. 임차인 쪽은 규정이 없다 적어놔야 돼.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고지를 통지해라 이런 말이 없어. 임차인 쪽 규정이. 주임법은 임차인 쪽이 있어요. 1개월 전까지 갱신고지를 통지해야 돼. 주임법은. 상위법은 임대인만 있잖아요. 임차인은 없어 규정이. 임차인은 왜 없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이 있잖아.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법정갱신에서는 임차인 쪽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대인만 빼박 1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끝나게 되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법정갱신에서 주임법과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위법은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 쪽 규정이 있는 건 주임법. 상위법은 임차인 쪽 규정이 없다. 차이점이고. 그렇게. 계약갱신 요건은 주임법이 아예 없으니까 상위법만 있는 내용이니까 계약갱신 요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계약갱신 요건 판례 1번, 2번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판례들을. 얘가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년으로 했어요. 1년으로. 근데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안 했어.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안 했어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 그죠?
멍 때리면 법정갱신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1년으로 본다. 또 멍 때렸어. 1년으로 본다. 그래서 10년 다 채운 거예요. 10년이 됐어. 10년간 멍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왔을 때는 5년이었죠. 5년. 지금 10년이니까 자, 멍 때린 거예요. 또 멍 때렸어. 그러면 이렇게 11년으로 되는가?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건에서는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이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잖아. 11년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갱신 요건은 10년으로 끝나잖아요. 10년이야, 10년. 근데 법정갱신은 또 멍 때려서 11년 이렇게 돼요. 법정갱신이 된다고. 그러면 10년 제한 규정은 어디에만 있는 거다? 계약갱신 요구권만. 별개거든요. 법정갱신 따로, 계약갱신 요구권 따로, 별개야. 10년 제한 규정은 어디 있는 거라고요? 계약갱신 요구권만. 법정갱신은 그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100년으로도 될 수 있어. 서로 간에 멍 때리면 계속 되는 거야. 멍 때리면. 아무것도 액션 취하지 않으면. 10년 제한 규정은 법정갱신만 있는 거구나. 그런 내용. 별개니까. 그 다음 판례가 더 중요한데. 자, 1년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임대인이 끝내고 싶어. 임대인이 멍 때리지 않았어요.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요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 야, 너랑 끝낼 거야. 이거 왜 했어요? 이 갱신 거절 통지를 왜 했을까? 이거 안 하면 또 1년으로 보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끝내려고 갱신 거절 통지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임대인이 끝내자고 지금 통지를 했어. 그럼 끝난 거냐고. 아니죠. 이거 통지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뭐가 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이 별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를 막은 거냐면 법정갱신만 막은 거야. 갱신거절 통지가 법정갱신만 막은 거라고요. 계약갱신 요건은 못 막아. 그럼 별개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갱신거절 통지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왜? 별개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최초기한 포함해서 10년으로 된다고. 이때는 10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액션을 취했잖아, 임차인이.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은 10년. 10년 뒤에는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이, 야, 그래, 오케이. 10년으로 해줄게. 근데 계약서는 다시 쓰자. 하면서 요때쯤에 계약서를 다시 쓴 거예요. 다시 쓰면서, 야, 계약서를 다시 쓰면 재계약이거든? 왕창 올렸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의만 재계약이지 재계약이 아니잖아요. 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 다음에 계약서만 다시 쓴 거니까 그거는 갱신이다, 갱신. 실질이. 재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5%가 적용된다고. 제가 아까 5% 다 10년 기간 동안에 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10년 지나고 재계약이니까 이때 왕창이지. 그죠? 그래서 요때 재계약 형식 취하면서 왕창 받은 건 무효. 초과 부분 돌려줘. 그렇게. 모든 게 다 합축돼 있죠. 이 판례에서.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먼저 했대요. 그래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법정갱신만 막았지 계약갱신 요건을 못 막으니까. 그럼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이 되고 10년 기간 내에는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된다고요. 재계약 형식을 취하면서 왕창 올려도 안 된다고. 재계약이 아니니까. 언제 왕창 올릴 수 있다? 10년 끝나고 왕창 올릴 수 있다고. 그때가 재계약이지. 그런 내용들. 됐고, 양가로 4번은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로 그냥 소멸이죠. 똑같아요. 주임법 상위법.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대요. 임차권은 소멸. 대항력이 없으니까. 단 선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안 됐대요. 잔액이 남아있대. 선순위 임차인인데. 그러면 대항력이 있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 주임법 상위법 공통. 경매. 공매 시에는 순위가 중요하다. 저당권 밑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소멸. 저당권 위에 있으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 저당권 위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된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 670페이지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상조용로 제한. 양가로 1번 차임 증감 청구권은 동그라미 1번에서 파란색 5% 초과 금지.
이 5% 초과 금지가 보증금이 이렇게 10억이다. 그럼 적용이 안 된다고. 이것도 5% 초과 금지도 적용이 안 돼요. 왕창 올릴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상위법이 적용되면 5%까지만. 질문. 감액 청구할 때도 5%까지만이에요? 아니죠. 감액 청구는 왕창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 청구만. 또 한 번 올리면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금지. 1년 이내 못 올린다.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라고. 근데 뭐가 차이점이다? 주임법은 2년 끝나고 재계약이니까 그때는 왕창. 상위법은 10년 끝나고 재계약이니까 그때 왕창.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 판례 밑에 양가로 2번은 월차임 전환시 상용률 제한 숫자만 잘 보자. 동그라미 1번 1할 2푼 12%. 2번은 기준금리 곱하기 4.5. 동그라미 2번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더하기 4.5% X. 더하기 4.5%가 아니다. 곱하기 4.5 그렇게 됐고, 금융기관 등 우수매주권 승계 규정도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금융기관만 보증금 발행 채권을 양수해도 우수매주권이 승계가 된다.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거 기억나시나요? 임차권과 보증금 발행 채권은 다르다고요. 우선매제권은 어디 붙어 있는 건데요? 여기 붙어 있는 거라고. 여기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증금 발행 채권은 보증금 돌려줘. 끝이야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양수를 받았대요. 보증금 발행 채권을. 일반인이. 그럼 우선매제권이 따라오나요? 당연히 안 따라오죠. 얘는 보증금만 달라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걸 양수받은 일반인은 우선매제권이 승계가 안 된다고요. 근데 금융기관이래요. 은행이래. 은행이 보증금 발행 채권을 양수했어요. 우선매주권이 승계가 된다고.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증금 발행 채권이 양수가 나오면 양수받은 사람이 일반인인지 금융기관이지만 잘 보면 된다고.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과 권리금 회수기회보호가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 좀 하실게요.